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능이 중국 것을 훔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막혀 있어서 흑백 요리사를 몰래 훔쳐봐야 하는 중국인들의 주장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백인의 요리사가 경연을 벌이는 인기 예능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도 주요 장면을 모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요리사가 풀어내는 중국 요리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开始制作拔丝，刚一开始做，现场所有人就开始感叹，跟开演唱会一样。旁边正在做菜的厨师也开始围观。 그런데 댓글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음식을 훔쳐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한국 음식이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사위원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향해선 중국 요리를 훔치는 대도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韩国美食家白中原要在韩国开一家麻辣烫店，国网友说麻辣烫本来就是韩国的，而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공자부터 탕후루까지 한국인들이 한국의 것으로 주장한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有韩国学者说，韩国是东亚文化的起源，什么端午节、印刷术，连西施孔子都是韩国的。 혐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도 점차 악화하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측은 가짜 뉴스 관련해 소셜미디어 영상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포털 사이트에 대해선 적극 수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중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의 한 장면입니다. 도입부에서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相对论已经成为物理学的古典理论，地主哥怎么能不涉及它呢？你胡说！爱因斯坦他有奶便是娘，跑去为美帝国主义造原子弹。 저명 과학자가 군중 앞에서 폭행당해 숨지고 이를 지켜보는 딸은 오열합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제작한 동명의 TV 시리즈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원작의 심오한 개념을 조악하게 변형해 서구식 할리우드 영웅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투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 주석이 문화대혁명 당시 아버지가 반동으로 몰린 뒤 시골로 내려가 토굴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접속할 수 없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맞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를 도둑시청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드라마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왜곡이 넘쳐난다며 비판에 앞서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체는 공개 이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시리즈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치는 한국 드라마 훔쳐보기입니다. 요즘 OTT 디즈니 플러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죠. 무빙입니다. 네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아이들과 아픈 비밀을 감춘 채 살아온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무빙이 중국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OTT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가 없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의 서비스 대상 국가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국가가 아니니까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걸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좀 어이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의 한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데요. 보면 무빙의 리뷰를 볼 수 있는 전용 카테고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훔쳐보면서 당당하게 평점까지 매기고 있는 건데요. 근데 또 무빙의 평점이 좀 높아요. 10점 만점 중에 8.8점. 리뷰 수는 3만 8천여 개나 됩니다. 이를 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요.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중국은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참 뻔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몰래 훔쳐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놓고 그냥 하는 행동 자체가 리뷰까지 하면서. 평점도 매기고 네. 이거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네요. 이 지적 재산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 제도화해서 당당하게 비용을 받든지 좀 이렇게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아니 뭐 K 콘텐츠 너무 재밌죠. 네.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지불하고 보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도 어차피 K 문화가 좀 인기가 있다는 거네요. 아, 그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웃어야 누리꾼들도 할지. 비슷한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누리꾼들도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엄연한 도둑질, 중국 당국이 막아라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중국의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발입니다. 최근 인기 TV 시리즈 부문에 새 콘텐츠 표시가 붙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 2 포스터가 보입니다. 콘텐츠 평점은 9.3을 기록 중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남긴 평점 댓글은 이미 16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사이트를 통해 공짜로 드라마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감상평으로 일본과 한국은 왜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드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앞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지옥, 지난해 공개된 수리남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도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으로 훔쳐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없는 수익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의 불법 유통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콘텐츠의 유료화에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중국 당국이 먼저 나서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할 수 있는 협상도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달 동안에만 중국 내 16개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78건이 불법 유통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뜨거웠기를.